집합건물 보시면 182페이지 여러분 제2조에 그 개별법들의 제2조 1조는 항상 목적을 적어놨어요. 목적. 2조는 용어가 적혀져. 용어. 그러니까 이 용어대로 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용어는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법에도 1조 목적조항, 2조 용어, 개별법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를 알고 봐야 돼요. 자, 우리 요거 2조 봅니다. 2조. 정의 찾았나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럼 요대로 사용해야 돼요. 구분 소유권이 뭡니까? 구분 소유권이 뭐냐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요약되나요? 몇 조 몇 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글자만 정확히 알면 되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801호, 802호 구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되고.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복도가 나오죠? 그건 뭘까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이건 전유 부분. 이건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렇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 면적이 크면은 지분도 많은 것이죠. 뭐. 같으면 다 똑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권 가지는 자.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801호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건물 부분. 자, 오른쪽에 5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대지입니다. 대지. 집합 건물이 있는 대지. 건물의 대지.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중에서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지권. 말뜻을 알아야 돼요. 말뜻을. 공용 부분은 대지를 말할까요? 건물 부분을 말할까요? 건물 부분만 말합니다. 대지는 공유라고 합니다. 대지는 공용 부분이라 하지 않고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대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따로 기록해 두는 장부가 있어요. 뭘까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따로 있어요. 제5조에 보면 뭐 요거는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초기에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지금은 조금 출제는 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조 보세요.
6조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종의 건물의 설치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까?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까? 공용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서 공동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거 시험 그대로 나왔던 자리고요. 매도 청구. 예.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시가로 팔고 나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8조 보세요.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공유는 원래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대지가 되면 분할하면 안 돼요.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은. 그래서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종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못한다. 되시나요? 담보 책임도 있고요. 담보 책임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 제일 밑에 구조 2 보시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 하자는 몇 년입니까? 10년. 나머지는 뭐 5년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사각형 밑에 2항 보세요. 1항의 기간은 다음 각호 날부터 기산한다. 예컨대 10년이다 5년이다 언제부터? 1호 읽어보세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그게 시험이다. 여러분 그 임대주택 아시죠? 5년간 임대를 하고 분양하는 것, 임대 후 분양하는 것. 그러면 5년 지나서 담보 책임질까요? 처음에 임대할 때부터 담보 책임질까요? 그걸 시험에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문이에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인 거죠. 예를 들자면. 제일 밑에 10조 공용 부분은 누구 것이다?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된 것은 일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 번 출제했고요. 다음 페이지 11조 보세요. 공유자의 사용권이란 제목인데 이거 3번 4번 나왔습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복도 계단을 지분에 따라 사용합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까? 그 용도 그거를 서너 번 출제했단 말입니다. 민법의 공유는 지분에 따라거든요. 지분 비율로인데 여기서만 용도에 따라예요. 사용은 수익은 지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을 꼭 구분하셔야 되는 이 자리 11조. 그 다음에 12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조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01호 팔고 나가면 복도 계단에 대한 지분도 함께 따라간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럼 이거 분리 처분될까요? 안 될까요? 공용 부분 지분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리 못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렇게 다 나온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 1항을 알아야 돼요. 2항도 있잖아요. 보세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 처분할 수 없다. 예. 공용 부분 등기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13조 이게 공용 부분에 대한 핵심 조문이다라는 거죠. 규약으로 분리 처분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강제 경무라도 분리 처분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다 시험 나온 거예요. 15조 공용 부분 변경입니다.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몇 분의 몇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 4분의 3이라 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1호에 공용 부분 개량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은 통상결의예요. 통상결의는 과반수예요. 자, 그러면 그 경우가 아닌 개량의 경우는 전부 4분의 3 변경 결의를 거쳐야 된다. 자, 16조
공용부분 관리 1항입니다. 둘째 줄에 통상집회결의, 통상집회결의는 몇 분의 몇? 과반수.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되시나요? 이것도 시험 다 냈고요. 2항도 읽으셔야 됩니다. 의결권 행사 문제인데, 자, 의결권 행사 이 판례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유일 때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 의결권 행사할 사람을. 그런데 행사할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면 과반수 공유자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둘 다 2분의 1씩 되어 있고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둘 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대법원 판결 나온 거였어요. (17조는) 부담, 수익, 지분 비율이고요. 18조는 공용 부분에 채권이 있으면 특별 승계인한테도, 이사 들어온 사람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뭐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체납 관리비, 앞 사람이 집을 팔고 나갔는데 관리비를 체납했다. 이해되시나요? 규약에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 특별 승계인이 당연히 승계한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규약에다가.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상황. 팔고 나가는 사람이 연체해 놓은 관리비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 주인이 무조건 승계한다. 규약에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편하게 보이죠. 있는 사람 위주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송이 붙은 거라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내가 왜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붙은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 규약 있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 이렇게 판결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전유 부분에 관리비, 이거는 승계한다 안 한다? 이건 승계 안 한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료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는 그 사람이 했지 내가 연체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험 다 냈고요. 자,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 801호하고 소유권하고 여기 땅 소유권하고 이해되나요? 여기 딱 묶어놨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소유권하고 땅 소유권하고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 설정하면 이 저당권은 아파트에만 전유 부분에 한 효력 미치는 건 당연하고 어디에도 효력 미친다? 여기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 미치는 거 아시겠어요? 묶여 있으니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묶어놓은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묶어놓은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대지권. 대지권이란 말은 분리하지 말라. 묶어놓은 거다. 한자로는 일체성. 대지권 종류가 지금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남의 땅 빌렸으면요, 세 가지예요. 이건 다 남의 땅 빌려쓰는 거예요. 이건 자기 땅이에요. 자기네들 땅이라고. 이것만 알면 등기부 다 볼 수 있어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건물, 자기 땅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지상권만 그대로 놔두면 돼요. 여기는 분리하면 안 돼요.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게 20조 조문 보세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아파트 팔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팔린다. 이해되나요? 2항 보세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분리 가능한 게 하나 있다. 어느 경우? 규약. 법원의 강제 경매로도 안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 규약으로만 돼요. 그 다음 2항. 3항의 2항의 본문의 분리처분 금지는 그걸 등기해두지 않으면 손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 시험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분리 금지 이 부분 등기 안 해두면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지 사용권인 줄 모르고 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 나라 소리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뭐 해둬야 된다. 등기해둬야 된다. 21조는 대지 사용권 비율인데요. 전유 부분에 따르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단. 건물의 23조입니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전원입니다. 입주 한 사람만 전원이 아니고요. 분양받은 사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하는 무엇이 설립된다? 설립한답니까? 설립된답니까? 자동으로 설립되는 거예요. 관리단은 누구를 구성원으로 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을. 임차인은 못 들어갑니다. 구분 소유자 기준, 주인들 기준으로 관리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 24조 1항 보세요.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그때부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누구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10명이 안 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1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라야 된다? 아니라도 된다? 아니라도 되고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1년 정해도 되고 2년 정해도 되고 3년은 안 되는 거죠. 2년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죠.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리인 권한도 시험 한번 냈고, 오른쪽에 26조 2 보세요. 이게 몇 조의 2, 몇 조의 3 하면 추가 신설된 거예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둘 수 있다는 말은 임의조항이에요. 필요상설조항이 아니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26조의 3) 보시면 1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점유자 중에서입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입니까? 그걸 시험 냈어요. 점유자니까 임차인은 안 됩니다. 소유자라 돼요. 소유자라야 된다는 거죠. 27조 보세요. 관리단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나머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구분 소유자들이 연대 책임집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집니까? 연대 책임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지는 겁니다. 규약으로 지분 비율을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해도 됩니다. 2항의 특별 승계인은 이 채무도 승계받습니다.
규약은 구분 소유자들 간의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9조. 시험은 횟수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어야 돼요? 4분의 3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5분의 4 하면 안 됩니다. 32조.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12월 해수를 넘겨서 3월 이내에, 아시겠죠? 4월 안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누구 보고요? 관리인이 소집해야 돼요. 관리인이 이런 행위를 안 하면 33조.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단 집회 소집할 수 있다. 요거는 임시관리단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2항을 보세요.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밝혀서 소집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소집해야 되는데 사망에 일주일 이내에 청구받아 가지고 2주일 이내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 허가를 받아서 소집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항.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통지 한 것만 갖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면 통지 안 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35조.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37조 한번 보세요.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균등할까요? 사람은 평등하죠?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의결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32평하고 64평하고는 2배 차이 납니다. 64평짜리 사람이 손 한번 번쩍 들어보면 2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해를 잘 안 하고 싶죠. 전유부 면적이 넓은 사람이 표가 많다는 거죠. 지분 비율이다. 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거죠. 뭐 일반인들 모릅니다. 자본주의 법이거든요. 사람 기준입니까? 지분 기준입니까? 지분 기준입니다. 그걸 까먹지 마세요. 38조. 관리단 집회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결정된다. 사람의 과반수 아니면 의결권의 과반수. 사람이 뭐 지분이 똑같으면 사람 과반수 해도 되죠. 지분이 다를 때는 의결권 과반수로 하면 되죠. 2항 이것도 시험 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그리고 대리인 통해서다. 서면, 전자적 방법, 대리인 세 가지 방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1조 보세요. 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있는데요. 41조 찾았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이 사람들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앞에는 선택이 없고 뒤에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몇 분의 몇 이상이면요? 5분의 4. 그 정도 봐두시고요. 42조에 보면 1항. 여기서 결의가 이루어지면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인데요. 층간 소리 좀 그만 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사용금지 청구. 사용금지 청구 이것은 자기 집이지만 그 집 사용을 아예 하지 말라 정도예요.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넷째 줄에 보면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서 소송으로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소송 제기해야 돼요. 결의 거칠 때 4분의 3 이상 결의 받아야 돼요. 이 결의할 때 구분 소유자에게 변명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45조입니다. 법원에다가 저 사람 집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까지 권리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4항에 보면 5항에 보면 쫓겨나가는 사람이 경락인 될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이거.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47조 보세요. 재건축인데요. 그 2항을 보시죠. 2항을.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 따른다. 그 밑에 3항에 보면 재건축 결의할 때 뭘 결의해야 되는가? 새 건물 어떻게 지을 거다.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30평짜리 다 뜯고 40평짜리 짓는다. 뭐 그게 나와야 된다. 그림이. 그 다음에 건물 철거 그리고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 이게 나와야 돼요. 대충 얼마다라고 정확히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분담 가구당 얼마씩 부담할 거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 기소 301호 누구 거다 302호 누구 거다 누가 가져갈 거다 이거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홍보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홍보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요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48조 요거 초기에 많이 냈어요. 구분 소유권 등 매도 청구 재건축 결의에 참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집만 못 뜯을 수는 없잖아요. 또 어쨌든 뜯어야 되는데 팔고 나가라는 거죠. 그거 매도 청구 요거 한번 읽어 두셔야 됩니다. 2개월 안에 뭐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을 보고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바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르는 대로 줘야 됩니까?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게 없으면 알바기 합니다. 10배 내라 20배 내라 이렇게 한다고.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두 장 넘기시면 핵심 요약 해놨죠. 거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도 시험 나온 건 내가 거의 다 적어놨어요. 여기 다음 페이지도 재건축까지 그 다음 페이지 7번 판례까지 몇 개 또 적어놓고 되시나요? 뒤에 문제도 4-5문제 적어놨는데 (201페이지)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201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판례 기준이다.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이 판례 중요한 판례거든요. 자, 구분 소유권 등록해야 성립할까요? 없이도 성립할까요? 없이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구분 행위는 구분 건물을 하려는 구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표시가 돼야 돼요. 이게 건축 허가 신청한다든지
아파트로 짓겠다 신청한다든지, 또 얼마에 분양하겠다, 몇 평형을 얼마에 분양하겠다, 분양 광고가 나오면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착공해가지고 건물이 완성되면 구분 소유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 이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용 부분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사용은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용도에, 그게 빠져서 틀린 거라고요. 부담은 지분 비율이 맞아요. 수익도 지분 비율 맞는데 사용은 용도에 따라, 그게 빠졌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서너 번 나왔습니다. 사용.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전유 부분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은 할 수 있다 없다? 공용 부분 보존은 할 수 있거든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정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면은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집합 건물은 여기 있는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한다고요? 오늘 이 책 외상이라도 사고 가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11월 달부터 하신 분은 복습하고 오면, 예습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문장이 내가 익숙지 않은 문장도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또 어떤 게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왜 틀렸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다음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5월달이나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분은 그냥 오세요. 왜냐? 이 문제를 미리 읽다가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모든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아. 뭐가 틀린지 구분이 안 돼. 그렇게 헤매다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맨정신에 똑바로 오세요. 아시겠죠? 거기 차이가 있어요.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차이가 있다니까. 누가 더 낫다 안 낫다가 아니고 공부 방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대신에 맨정신에 와서 배우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날 오후에 복습을 해야 돼요. 다만 쭉 배워왔던 사람은 틀린 걸 왜 틀렸는가를 복습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문제 다음에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틀린 문제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시험이. 나는 이 문제만 보면 틀려. 계속 틀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옵니다. 그게 언제 오는가 하면 7월 말에 오거든요. 찌릿하게.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예.